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치해석법 영상으로 몬테카를로 적분에 대한 그런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D에 대한, 3D에 대한 몬테카를로 적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개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코드도 한번 직접 써가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그림들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코드는 고정 댓글에 다 써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그 집에서라든지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D부터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뭘까? 어떤 적분 방식일까? 자,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는 뭐 그냥 적분을 야코비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소 부피, 미소 면적 가지고 계속 더하는 포문을 적어도 2개 이상 돌리는 식으로 해야지 면적을 구하거나 부피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몬테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좀 새로운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거 원을 그려봤는데 그건 제가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 그리는 건 간단했죠. 매트플라이 라이브러리 그거랑 넘파이 이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처음 띄워드린 배너에서 했듯이 극좌표의 미서 면적을 폼은 2개 돌려서 인테그랄 2개 하듯이 해주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어떤 방식이냐? 일단 이 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이 정사각형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길이가 2인 변을 2개 그러니까 총 4개 가진 정육면체 적사각형이 있으면 그 정사각형에서 원의 넓이를 제외한 부분을 이 파란색 부분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 나머지 원의 넓이를 녹색 부분이라고 해보죠. 뭐 민트색 부분이라고 하면 원의 넓이가 있는 부분과 원이 없는 저 부분을 합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다시 정사각형의 넓이는 저 민트색 더하기 파란색이요. 근데 원의 넓이는 민트색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바로 이 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말 같이 보이니까. 파란색 더하기 민트색에 파란색 더하기 민트색 곱하고 그거에 분모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민트색을 곱해주면 결국엔 상쇄돼가지고 분모 분자 상쇄돼서 이게 민트색만 남으니까 뭐 당연한 식을 왜 적어놨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사실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원의 넓이를 분자에 두고요. 분모에는 총 넓이 그리고 총 넓이를 다시 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만 따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따로 봐서 뭘 볼 거냐? 예를 들면은 난수를 생성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난수 생성. 랜덤한 수를 뽑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 만 난수를 생략하게끔 예를 들면 0.5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0.26 다 들어오죠. 뭐 0.1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오는데 뭐 0.3 들어오는데 1.5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오게끔 하면 저 정사각형 안에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난수들을 많이 뽑게 될수록 저 원의 넓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즉 민트색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파란색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난수를 뽑아보면 하나 뽑아보니까 x와 y 좌표를 각각 난수로 생성해가지고 뭐 나중에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이렇게 난수를 생성해서 좌표를 찍어보자는 거죠. 한 번 더 찍어보면 뭐 파란색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물론 제가 파란색, 민트색은 제가 구별을 한 거지만 뭐 굳이 색을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좀 구별 삼아서 제가 다르게 찍어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만들어 보니까 난수가 여기 찍히더라. 또 한 번 찍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찍히게 된다고 칩시다. 뭐 실제로 코딩 해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의 넓이 분의 사실 이 저 파란색, 하늘색 동그라미 친 부분 다시 보세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분의 원의 넓이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난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체 생성된 난수 예를 들면 1000개를 생성했다고 해봅시다. 뭐 지금 15개지만 아니 뭐 15개로 해보죠. 15개면 총 난수 생성 개수가 15개죠. 랜덤한 수 개수가. 근데 그거 분해. 원의 넓이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예요? 그렇죠. 8개죠. 8개. 그럼 8개면은 15분의 8개. 15분의 8이 저 하늘색 안에 들어가는 거고 곱해지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15분의 8을 저 동그라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전체 넓이분의 원의 넓이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난수 생성이 고르게 퍼지게 되면 어떤 거는 원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전체 넓이에 들어갈 테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성립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게 잘 근사가 돼요. 그리고 곱해주는 건 전체 넓이였으니까, 즉 파란색 부분, 민트색 부분 더해주면 원을 뺀 넓이랑 원의 넓이 더해주면은 전체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즉 2, 즉 2 곱하기 2, 4를 곱해주면은 근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수 생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난수 생성 라이브러리는 따로 있어요. 랜덤이라고 임포트 랜덤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난수가 지금 15개지만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라지 n에 뭐 인풋을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맨날 해봤던 거니까 뭐 100개를 넣을 수 있고 1000개, 제가 해본 결과 100만 개도 잘 돼요. 아주 빨리 끝나게 되고 4초도 채 걸리지 않게 잘 근사가 되거든요. 이런 방법이 바로 몬테카를로 적분이고, 사실 이런 2D뿐만 아니라 확인해 본 결과 3D도 잘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지만 이 그림은 제가 뭐 원래 그릴 줄 알았던 건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릴 코드 안에도 써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 매트프랄리브 그 라이브러리 공식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냥 들고 와서 그려본 거예요.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때 시각화를 하더라도 사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구분 짓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찍히는 점도 있을 거고 바깥에 찍힌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3D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식을 만족할 것이다라는 거죠. 방금 찍혔던 점들이 다시 보시면 이 점들이 그 전체 부피, 정육면체, 이제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정육면체 부피 분의 9의 부피를 전체 난수 찍힌 경우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찍힌 난수를 개수를 다 셈하고, 다 세고, 그거 분의 구 내부에 있는 점에, 그 구 내부에 있는 난수들의 지점을 다 세주면 그게 바로 이 식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정육면체 부피를 곱하고,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전체 변의 길이가 6이잖아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야 3차원 되죠. 정육면체 부피는 216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한번 지금 코드를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제가 코딩창 넘어가서 그 파일명은 일단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정하고, 컴퓨터 언어로서 파이썬을 설정하고, 파일명은 average 1로 설정할게요. 나중에 이걸 임포트 해가지고 다른 파일에 불러와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필요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리스트를 성분을 각각 합하거나 평균하는 함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define 또 이용할 겸. 자, define sum list, 이게 뭐냐면 sum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 시그마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합시다. 그게 0이면 이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U라고 할까요? 이게 좀 직관적이겠다. U라고 할 때 리스트 안에 성분들이 각각 U라고 해보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성분은 U1, 두 번째 U2 뭐 이런 개념이겠죠. U라는 리스트 내에 있는 성분을 각각 하나씩 뽑아내면서 그거를 이 시그마 값에 U를 더하는 값을 다시 시그마를 넣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터레이션 개념이고, 그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이터레이션이 무슨 개념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리턴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하나, 이왕 하는 김에 어차피 파일 하나 만드는 김에 이렇게 임포트 할 걸 위해서 하나 해보죠. 이 sum이라는 함수를 지정했으니까 그거를 이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그 하늘색 동그라미 쳤던 전체 면적분의 그 원의 면적이라든지, 꼭 원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뭐 그냥 경계를 지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되죠. 구의 부피를 정육면체 부피를 나눠줬다든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게 바로 난수의 총 개수 분의 들어있는 난수 개수죠. 경계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이 len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파이썬에. 렌이 랭스에, 그러니까 길이에 0으로 하면 랭스잖아요. 그 GTH 빼주고 그냥 앞에 렌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넣어버리면 이게 실제로 리스트의 길이를 도출해내니까 나중에 우리가 난수가 들어있는 그런 배열을 리스트 안에 이렇게 넣고 그냥 에버리지 리스트를 해버린다면 랭 리스트는 뭐가 있어요?
총 난수의 개수겠죠. 그리고 sum은 우리가 그렇죠. 그 내부에 있는 난수들의 합으로 계산해 준다면 이게 바로 그 하늘색 동그라미 아까 언급해 드렸던 그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부피가 216이다. 하면 여기 216 곱하면 되겠지만 우리 지금 그런 함수를 도출하려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려는 거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고 이제 다음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일단 이 예제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가 저장해놨던 지정해놨던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 average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average 1이라는 파일명으로 그 함수를 저장해놓은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as ar 뭐 ar이라고 부르죠. 뭐 이거 앞글자를 따가지고 앞글자 3개 따서 ar이라고 부를까요? 뭐 r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게 함수를 불러올 수 있는 모듈, 그러니까 파일을 들고 오겠다는 말이고 그걸 이 r로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import 보통 num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num파일 안 불러도 될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네, 불러오겠습니다. num파일을 불러올게요. np로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러오고 실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코드뿐만 아니라 이 넘파이나 매트플랄 라이브러리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다시 한번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써드릴게요. 왜냐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블로그 포스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설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서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 PIP로 그 CMD 창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랜덤도 이 PIP 인스톨 넘파이처럼 PIP 인스톨 랜덤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말 기억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난수를 몇 개 할 건지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풋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걸 t로 잡아봅시다. 뭐, how many numbers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하나의 난수의 총 개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뭘 할 거냐면 처음으로 mp 제로스라는 걸 만들 건데 우리 원래 이거 배웠었죠. 물론 이거를 SMP로 불러야 되겠죠. 일단은 불러볼게요. 자, mp 제로스 해가지고 만약에 t로 한다 이러면은 난수를 1000개 생성했다 하면은 총 길이가 1000인 0만 차 있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난수를 생성해서 그 난수가 다 들어가게끔 하고 싶어요. 이 배열에. 그러니까 배열은 사실 mp0로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제가 맨 처음 띄워드렸던 배너였나요? 거기서 numpy나 matplotlib 라이브러리 다 설명드렸을 때 mp0로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죠? 그 틀만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0만 들어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성분은 필요 없이 틀만 제대로 만들어준다. 위치가 부여가 되게. 그 다음에 레인지는 그 t까지 일씩 늘어나는 그 배열이었고요. 근데 그 ri에 그럼 i는 인덱스 역할을 하죠. 이게 인테저니까 정수니까 일씩 늘어나는 거면 정수의 역할을 하니까 그거 하나씩 들고 오면 그게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인덱싱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거를 랜덤을 불러오자. 지워드릴게요. 자, 랜덤, 유닛폼 이 코드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몬테카를로 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반지름이 3인 9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경계의 전체적인 부피는 전체 부피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즉 변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변수로 랜덤 변수를 만들 거예요. 난수를 만들 거고 그걸 생성하겠다는 그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랜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유니폼 해가지고 균등하게 한번 뽑아보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유니폼이라는 의미니까.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넘파이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저는 이걸 선호해. 사실은 왜 선호하냐면 여담이지만 이렇게 하면 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넘파이를 불러오지 않고 R을 빈 리스트로 만들어 버린 뒤에 이거를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인덱스를 실수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실수하는 경향이 없으시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R in range t는 똑같은데 R append라는 거예요.
이것도 리스트에 어펜드 이렇게 해준다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성분을 맨 마지막 리스트에 맨 마지막 인덱스에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A가 1, 2, 3이다. 근데 이 A에 어펜드 4를 한다. 그럼 맨 마지막에 추가돼서 1, 2, 3, 4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펜드에서 똑같이 뭐였죠? 랜덤이었죠. 랜덤 유니폼.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불러왔으니까 가능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 변수를 다 여기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배열을 늘릴 수 있는 맨 마지막 리스트에 맨 마지막 인덱스에 넣어버리는 거니까 리스트는 점점 배열이 길어질 것이며 총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이용해보고 위에 보시다시피 넘파이를 불러오지 않을게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는 고정 댓글에 있는 코드에는 넘파이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짜봅시다. 자, 이거는 그리고 R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X라고 해보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이것도 복사붙여넣기 할게요. 3차원인 9를 지금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y 뭐 z라고 고치면 네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3차원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x에 대한 배열, y에 대한 배열, z에 대한 배열을 만들고 각각의 난수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난수 각각 채워지게 될 거고 임의의 정리면서 내 임의의 점에 대해서 찍히겠죠. 그 점들을 세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빈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필요냐? 이미 배열 다 만들었는데 무슨 필요냐?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면 아실 텐데 레인지 t라고 하셔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총 난수의 개수를 일단 지정해 놓은 거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구 내부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구 내부에 있는 점들을 합산해 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썸의 함수를 만들고 에버리지 함수 만들고 정의했던 거잖아요. 네, 이거를 괄호 쓰지 맙시다. 어차피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도 이 제곱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설명을 좀 하다가 헷갈렸는데 x고 y로 했었죠. 제가 rt, y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rt가 아니라 x와 y를 제곱 각각 해주고 z에 대해서 제곱해주면 그게 총 9의 반지름의 역할을 할 텐데 그 궤도의 역할을 할 텐데 그게 9보다 작은 경우에만 뭘 하겠다? k는 1의 값을 넣겠다. k라는 변수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if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복사해가지고 9보다 크다면 그건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k는 0을 대입하겠다. 그리고 a에 append를 하겠다. a는 빈 배열이었는데 그 각각의 k를 넣어버리자. 대입을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a에는 1, 0, 0, 1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나 나가 있거나 하는 변수들만 들어있을 것이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s를 그죠. 아까 IR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를 대입했던 뭐 에버리지 하는 평균 내리는 합산하는 함수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마우스 보시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ARE로 불렀잖아요. R로 불렀으니까 그거를 불러와서 에버리지 함수 들고 와서 그거를 A 해가지고 216 곱하면 되잖아요. 프린트 S 하면 되죠. 216 곱한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정육면체 넓이를 곱하려고 하는 거죠. 부피를, 죄송해요. 정육면체 부피를 곱해야지 이 합산한 이유가, 잘 설명드리면, 평균 내린 이유가 전체 난수의 개수가 바로 이 라지 t인데, 그래서 라지 t만큼 계속 이게 돌려주고 있는 건데, 포문을. 그거분에 k는 1이 나온 값만 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더해주는 게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더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알고리즘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9, 반지름이 9인 구 내부, 그러니까 9인 그 공 내부에서, 공껍질 내부에만 있는 점들만 합산해주고 그 평균 내려서 216 곱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실행창을 넘어왔어요. 실행창을 넘어와서 아웃풋을 보려고 하니까 실행 눌러보니까 how many numbers 그 얼마나 난수를 많이 생성할 것인가. 우리 한번 100으로 해보죠. 원래는 이 9의 부피가 반지름 3일 때 우리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미소 부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폼은 3개 돌렸을 때는
3D 프린터를 계산해 본 결과 113.097 정도가 나와야 됐었죠. 그때도 정말 잘 근사된 경우였지만 이번 난수 100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8이라는 좀 터무니없는 값이 나왔죠. 뭐 100건 넘었지만 113점에 가까운 값은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보면 1000으로 해보죠. 그러면 매우 잘 근사가 되죠. 나중에 미리 보여드리면 뭐 100만으로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이렇게 잘 근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근데 이게 난수를 100개 생성했을 때의 몬테카를로 적분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 댓글에 써드린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려보면 이게 바로 구 내부에 있는 점들은 녹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점들은 파란색으로 굳이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야지 구분이 잘 될 테니까. 실제로 이 위에서 써다보시면 거의 원 안에 들어오는 구의 형태를 띠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n을 1000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n은 1000으로 한 결과입니다. 거의 9에 가깝죠. 뭐 채워진 걸 보시니까 보면은 9의 형태를 이게 지금 타원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이 높이와 가로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 건 맞으니까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9를 테두리를 그려볼게요. 제가 매트프랄리브에서 공유를 본 결과로. 자, 여러분 이건 난수를 850개 생성해가지고 몬테카를로 적분을 좀 더 시각화한 건데 제가 매트플랄리브 코드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구의 형태를 딴 거예요. 테두리만 그린 거죠. 말 그대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그런 걸로 그린 건데 또 약간 지구본처럼 같이 생겼네요. 근데 지구본 같이 생겨서 이게 그 내부에 있는 점들은 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서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다 겹쳐서 보시면 초록색 점들이 다 구 내부에 있죠. 이 파란색 점들이 보이는 거는 이 내부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기둥의 경우는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 2D처럼 그렇게 보일 거예요. 뭐 원기둥의 경우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이건 바로 원기둥을 시각화한 거예요. 850개 난수는 똑같지만 원기둥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쉬워요. 마지막에 우리가 코드 계산할 때 다시 보여드리면 이걸 원래 제가 x, y를 지금 원기둥의 경우는 그냥 rt로 했어요. 근데 예, x, y의 의미고요. 그 구 내부에 있을 때 9라는 값의 내부에 있을 때는 그 반지름 3인 원 안에 있을 때요. z에 대한 또는 다른 인덱스, 그러니까 x, y, 또 rt에 대한 게 아니라 z에 대한 기업은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제곱에 두 개만 더한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원기둥은 그 원의 넓이를 유지한 채 z 값은 무관하게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완벽하게 원 안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사실 바로 2D죠. 2D일 때 원의 넓이 구하는 코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5000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3500개? 이 정도 한다면 더 잘 근사가 될 거고 값도 실제로 맞게 돼요. 확인해 보죠. 내가 끝으로 한번 3500개의 난수를 생성했는데 뭐 100만 개도 되지만 이 그래프를 옮길 때는 좀 많이 렉이 걸리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보면은 거의 원이 세워지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몬테칼로의 적분의 원리를 살펴봤지만 별거 없었죠. 그 경계를 정의할 수 있으면 어떻게 코딩을 정의할 수만 있는 그 구나 원기둥은 쉽게 제어할 수 있고 타원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타원도 식이 있잖아요. 그 식 내부에 들어있는 반지름으로 보시면 다 해결될 일이죠. 정리를 해보면 난수를 생성해가지고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 더 나아가선 경제 쪽에도 쓰이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적분을 확실히 써요. 적분이 널리 쓰이잖아요. 미분의 역과정이기도 하고 뭐 적분으로 정의되는 모든 물리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죠. 몬테카를로 적분이 이 난수를 생성해서 그 내부에 있는 부피라든지 면적 내부에 있는 거를 총 난수 개수로 나눠가지고 그걸 분수로 나눈 뒤에 그거의 총 면적이나 총 부피 값을 곱해서 총 제한 크기를 곱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적절한 값이 나오더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뭐 수치 미분에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